호프만의 의식적 리얼리즘의 한계와 세계관적 이해 21. 의식 리얼리즘과 그 해석적 자유의지의 문제. 의식적 리얼리즘은 인간이 경험하는 세계가 단순히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방식으로 구성된 결과일 수 있음을 전제한다. 전통적 결정론은 모든 사건이 이전의 원인에 의해 필연적으로 이어진다고 본다. 이 관점에서 인간의 선택은 물리적 인과 관계의 일부로 이해되며 자유의지는 주관적 감각에 불과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이러한 설명은 뇌과학과 물질 중심 철학에서 설득력을 가지며 인간의 행동을 자연현상의 연속으로 파악하려는 시도와 연결된다. 그러나 의식 중심의 시선에서는 인간이 경험하는 선택은 단순한 반응이 아니라 의미가 부여된 사건으로 나타난다. 세계가 의식 구조를 통해 경험된다면 선택 역시 외부 자극에 대한 기계적 출력이 아니라 의식 내부에서 조직되는 과정으로 이해될 수 있다. 이때 선택은 외부에서 강제된 결과라기보다 경험을 구성하는 하나의 방식으로 드러난다. 이러한 이해는 자유의지를 절대적 자율성으로 보거나 완전한 환상으로 환원하지도 않는다. 오히려 자유의지는 조건 속에서 형성되는 관계적 구조로 이해된다. 인간은 완전히 독립된 존재로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상황과 인식 구조 속에서 가능성을 열어가는 방식으로 선택한다. 이때 자유는 제약의 부재가 아니라 제약 속에서 형성되는 의미 있는 방향 설정으로 나타난다. 이 문제는 의식과 인과성의 관계를 다시 묻게 만든다. 의식이 단순한 결과가 아니라 현실 구성의 일부라면 인과 관계 역시 단선적 흐름이 아니라 해석과 구성의 과정 속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이로 인해 자유의지는 외부의 원인 체계로만 설명되는 것이 아니라 의식이 세계를 조직하는 방식 속에서 드러나는 현상으로 재해석된다. 따라서 자유의지는 존재 여부의 문제가 아니라 경험과 이해의 방식에 인간은 완전히 자유로운 존재나 완전히 결정된 존재가 아닌 그 의미를 구성하며 선택하는 존재로 드러난다. 이러한 관점은 인간 행위를 단순한 결과가 아니라 해석과 참여로서 의식 중심 사유가 인간 존재를 바라보는 방식을 다시 구성하도록 이끈다. 22. 의식과 존재론 비판의 재구성. 이러한 문제의식 속에서 의식 중심의 관점은 전통적 존재론의 기반을 새롭게 재구성하려는 방향으로 전개된다. 종래의 존재는 물질을 중심으로 이해되어 왔다. 세계는 독립된 대상들의 집합으로 간주되었고 의식은 그 위에서 발생하는 부차적 현상으로 설명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구조는 점차 긴장을 드러낸다. 물리학은 대상의 확정성을 약화시키고 인지과학은 인식의 제한을 드러내며 우리가 있다고 말하는 기준 자체를 다시 묻게 만든다. 이런 의식 중심 관점은 물질을 출발점으로 삼지 않고 경험이 형성되는 조건을 먼저 고려한다. 우리가 만나는 세계는 그 자체의 모습이라기보다 특정한 방식으로 드러난 결과일 수 있으며 이때 존재는 고정된 실체가 아니라 드러남의 방식으로 이해된다. 즉 존재는 단순히 있는 것이 아니라 경험되는 형식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전환은 기존 실제론과 긴장을 형성한다. 외부 세계가 독립적으로 존재한다는 전제는 완전히 사라지지 않지만 그것은 더 이상 직접적으로 접근 가능한 것으로 남지 않는다. 우리는 언제나 특정한 조건 속에서만 세계를 경험하며 그 경험이 곧 현실로 받아들여진다. 이로 인해 존재는 절대적 기반이 아니라 조건적 드러남으로 재해석된다. 이 관점에서 존재는 더 이상 고정된 중심을 가지지 않는다. 그것은 관계 속에서 나타나고 해석 속에서 유지되며 경험 속에서 구성된다.
물질과 의식은 대립되는 두 영역이 아니라 하나의 구조 안에서 서로를 통해 드러나는 방식으로 이해된다. 이러한 이해는 존재를 분해하기보다 더 넓은 맥락 속에서 다시 연결한다. 결국 이 관점이 제기하는 비판은 단순한 부정이 아니다. 그것은 존재를 다시 정의하려는 시도이며 우리가 무엇을 실제로 인정할 것인가에 대한 기준을 재구성하는 작업이다. 이 과정에서 존재는 고정된 대상이 아니라 경험과 의미가 얽혀 형성되는 하나의 장으로 새롭게 이해된다. 23. 의식과 영성 및 종교 경험의 구조. 존재 이해의 중심이 물질에서 의식과 관계 구조로 이동할 수 있다면 이제 시선은 인간의 영성 경험과 종교적 의식으로 확장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의식 중심 사유는 종교를 직접 설명하기보다 인간 경험의 구조를 재해석함으로써 영적 경험을 이해하는 새로운 틀을 제공한다. 종교적 경험은 전통적으로 초월적 실제와의 만남으로 이해되어 왔다. 그러나 의식 중심 관점에서는 이러한 경험이 단순한 주관적 환상이 아니라 의식 구조 속에서 형성되는 의미의 과정으로 드러난다. 영적 경험은 외부 대상의 인지가 아니라 의식 내부에서 관계가 형성되는 사건으로 이해될 수 있다. 이러한 해석은 종교 경험의 객관성과 주관성 사이의 긴장을 새롭게 조정한다. 경험이 의식 구조를 통해 형성된다고 해서 그 의미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의미가 형성되는 방식이 더욱 중요해진다. 이로 인해 종교 경험은 실제 여부의 문제에서 벗어나 의미 구조의 문제로 전환된다. 또한 영성은 특정 교리를 받아들이는 차원을 넘어 의식이 세계를 경험하는 방식의 심화로 이해된다. 기도와 묵상 그리고 성찰은 외부 실제를 변화시키는 행위라기보다 의식의 구조를 재정렬하는 과정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관점은 종교적 실천을 존재의 변화라기보다 인식의 변형 과정으로 이해하게 만든다. 그러나 이러한 접근이 종교의 초월적 차원을 제거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그 경험이 인간 의식 속에서 어떻게 의미를 갖게 되는지를 설명하려는 시도에 가깝다. 이로 인해 신학적 해석과 철학적 분석 사이에는 여전히 긴장이 남으며 이는 추가적인 사유를 요구한다. 결국 의식 중심 관점은 종교를 대체하는 이론이 아니라 종교 경험을 의식 구조 속에서 재해석하게 만드는 하나의 철학적 도구로 이해된다. 이러한 접근은 인간 영성에 대한 이해를 확장시키며 경험과 의미의 관계를 더욱 깊이 있게 드러낸다. 24. 의식과 현대 인공지능 및 기술 문명의 이해. 의식과 영성 경험이 인간 의식 구조 속에서 어떻게 의미를 형성하는지를 살펴보았다면 이제 시선은 현대 기술 문명과 인공지능으로 확장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의식 중심 사유는 기술 자체를 설명하기보다 기술을 경험하는 인간 의식의 구조를 해석하는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인공지능의 발전은 인간 지능의 일부 기능이 기계적으로 재현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이러한 기능의 재현이 곧 의식의 발생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의식 중심 관점에서는 지능과 의식을 동일한 것으로 보지 않으며 계산 능력의 향상이 곧 주관적 경험의 생성으로 이어진다고 보지 않는다. 이로 인해 인간과 기계 사이의 차이는 단순한 성능이 아니라 경험의 차원에서 구분된다. 또한 기술 문명은 인간이 세계를 경험하는 방식을 점차 매개된 구조로 변화시키고 있다. 디지털 환경과 알고리즘 기반의 시스템은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기보다 특정한 방식으로 구성된 경험을 제공한다. 이러한 구조는 지각이 하나의 인터페이스로 작동한다는 관점과 연결되며 인간이 접하는 현실이 이미 선택되고
조직된 결과일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와 같은 변화는 현실의 객관성에 대한 인식을 더욱 복잡하게 만든다. 인간이 접하는 정보와 이미지 그리고 상호작용은 다양한 계산과 필터링을 거쳐 형성되며 그 결과 현실 경험은 점차 구성적 성격을 띠게 된다. 이는 현실이 사라진다는 의미가 아니라 현실이 드러나는 방식이 더욱 다양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런 구조적 변화가 곧 현실의 비실재성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의식 중심 관점은 기술 환경을 통해 인간이 경험하는 현실성이 어떻게 형성되는지를 이해하려는데 초점을 둔다. 이때 기술은 실제를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경험 구조를 드러내는 매개 장치로 이해된다. 현대 기술 문명과 인공지능은 의식 중심 사유를 확장시키는 이 이론이 단순한 철학적 설명을 넘어 인간 경험의 매개 구조를 분석하는 데까지 확장될 수 있음을 보여주며 현실과 인식의 관계를 다시 해석하도록 만든다. 25. 사실과 해석의 구분 문제와 의식적 리얼리즘의 전제. 의식적 리얼리즘은 인간이 경험하는 현실이 단순히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의식 구조 속에서 구성될 수 있음을 전제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사실과 해석의 구분은 다시 질문된다. 이 이론은 사실의 객관성을 단순히 부정하기보다 우리가 사실이라고 부르는 경험이 어떤 방식으로 형성되는지를 묻는 데 초점을 둔다. 전통적으로 사실은 인간 인식과 독립된 외부 세계의 상태로 이해되어 왔다. 그러나 인간은 언제나 특정한 감각과 인지, 구조를 통해 세계를 접하기 때문에 우리가 경험하는 사실은 이미 해석을 거친 결과로 나타난다. 이로 인해 순수하게 해석되지 않은 사실은 경험될 수 없는 가정에 가까워진다. 사실은 출발점이라기보다 해석을 통해 안정된 형태로 드러난 결과로 이해된다. 이런 이해는 사실과 해석의 관계를 새롭게 재구성한다. 해석은 단순히 사실에 덧붙여지는 주관적 의견이 아니라 사실 경험을 가능하게 하는 구조로 작용한다. 인간은 해석을 통해 세계를 이해하고 그 이해 속에서 반복되는 패턴을 사실로 받아들인다. 따라서 사실은 해석과 분리된 독립적 실체가 아니라 해석이 구조화된 결과로서 인식의 기준 또한 변화한다. 외부 세계와의 일치를 통해 참과 거짓을 판단하던 방식은 약화되며 대신 인식 구조 내부에서의 정합성과 기능성이 중요한 기준으로 등장한다. 이는 진리를 단순한 대응 관계가 아니라 경험을 조직하는 방식 속에서 이해하게 만든다. 그러나 이러한 전환은 동시에 새로운 문제를 남긴다. 모든 사실이 해석 구조 속에서 형성된다면 서로 다른 해석 사이에서 무엇을 기준으로 평가할 것인가? 라는 것이다. 이는 객관성과 과학적 설명의 기반을 어떻게 유지할 것인지에 대한 추가적인 논의를 요구한다. 따라서 사실과 해석의 구분을 해체하기보다 사실 자체를 해석 구조 속에서 재정의한다. 이 과정에서 인식의 중심은 외부 세계에서 인간의식의 구조로 이동하며 인간은 세계를 반영하는 존재가 아니라 해석하고 구성하는 존재로 이해된다. 인천 송도역 배짜마에서 이종화였습니다.